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융위원장이 KBS 1호 진단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행 금리 동결로 대출금리 내려갈 여지가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1월 지표 쇼크 이후에 한국 대출금리 변화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1호 진단에 출연한 금융위원장 발언을 종합하면요. 먼저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가능성, 대출금리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라든지 자금조달금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은행이 가상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은행이 가상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를 나타냈고요. 또 하나, 과도한 예대 마진에 대한 경고로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권을 둘러싼 돈잔치 논란에 대해서는 고객들은 금리 때문에 어려운데 은행은 이자 때문에 사상 최대 이익을 봤다고 하고, 여기에 고액 성과금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 평가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 공포가 커지고 있죠. 3월 빅스텝 이야기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최종 금리 6%다, 6.5% 전망도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1,320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도 같이 불안한데,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2월 26일 기사 보겠습니다. 돈잔치 비난 불똥될까, 전금융권 금리나 확산, 대출금리 인하 확산, KB, 우리, 카뱅 최대 0.7%포인트 인하, 금리 정점 기대감에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로 턴. 원래 변동금리가 이제 고정금리보다 훨씬 대출금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정리를 드릴게요.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는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1년 이하 단기자금 시장,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상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원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예금금리와 연계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5년물 금융채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에서 5년 고정금리, 혼합형 상품이 있죠. 그게 여기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변동형 대출 상품 금리예요. 매매시장, 전세시장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죠. 자, 변동금리가 낮아지는 건 결국 코픽스 금리,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죠. 인터넷 은행은요, 3%대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3.75%, K뱅크 3.72%네요. 와, 3.7%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워낙 전세 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한 데가 많아서 받을만 하거든요. 자,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말고도요, 은행권 특별 판매 전세대출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변동형은 4.3에서 4.5, 2년 고정은 4.1에서 4.2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을만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놀란 것은요,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3%대가 나왔어요. 카카오뱅크의 변동금리,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 3.97에서 6.16% 나오거든요. 최저금리가 3%인데 얘는 신규 코픽스 기준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변동금리로 받아야 되고,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라고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금리가 높을 때 변동금리를 받을 때 무엇을 받아야 된다? 신규 코픽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은행들은 뭘 밀고 있다? 신잔액 기준이라 해서 기준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떨어지는 상품을 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의 신규 코픽스 기준,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 저 굉장히 추천드려요. K뱅크도 똑같습니다. 3.91에서 5.42%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 대출 실행하잖아요. 이 3%대 금리 안 나와요. 4% 초반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신규 코픽스 기준이면요, 제가 볼 땐 현재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선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미래에 웃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미국 1월 경제지표가 발표됐던 2월에 시장금리가 30bp 이상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금융채 트리플 1년물이 3.53에서 3.82까지 올라갔고, 트리플 A 5년물이 3.88%에서 4.3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금리 상승에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5대 은행의 최대 우대금리 반영한 예금 이자율은요,
3.5에서 3.7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3.66까지 0.06%포인트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채 1년물 금리 3.8%에 비하면 한참 낮아요. 자, 근데 이 예금금리가 왜 중요하다? 코피스 금리에서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 2월 달에 정말 많은 금융시장 변화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진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금 금리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왜 그 예금 금리가 5%까지 올라갔냐?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은행채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은행 모두 다 예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붙으면서 예금 이자율이 껑충 뛰어 올라갔던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금 쇼티지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또한 기업들이 투자 자체를 지금 침체 때문에 감소시키면서 자금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계에서는 아예 지금 대출 갚아나가고 있죠. 그래서 자금 수요가 적다 보니까 굳이 높은 이자를 주고 이자를 이제 예금을 유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요구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예금 이자를 높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락 추세인 대출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최근에는요, 은행연합회까지 정조준했어요. 기사 좀 볼까요? 금리 담합 배후 어디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정조준, 은행 독과점 관련 원인 진단에 나섰는데 은행연합회 때문에 은행들 개별적으로 가격 결정을 못하더라. 왜냐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대출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이 변동형 금융상품인데, 이 변동형 금융상품이 코픽스와 연계되거든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매달 15일 날 발표되고 그 다음날 이제 대출상품 금리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근데 얘가 시장금리 하락 반영을 늦게 천천히 한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실제 1월 15일 날 발표된 코픽스 금리가 4.29%였거든요. 이 당시에 은행 예금 금리가 3.8, 3.7까지 떨어진 상황인데도 4.3%를 받다 보니까 변동형 금리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고 갱신되는 사람들 전부 다 높은 이자 부담에 6%대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제 대통령부터 금융감독기관 수장들이 연쇄적으로 경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작정한데 은행만 공격하네. 그럼 은행들이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긴 어렵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긴 한데 일단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만든 방송이 아니라 어차피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이 나올 것이고 그 대응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서 그 집값 뭐 다 올라온 상태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올랐다, 누구누구 어떤 정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 안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관치금융에 대해서 옹호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 영향을 미리 예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최근 대출금리 하락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매매시장일까요? 매매시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금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왜 금리가 올라갔냐? 아까 변동형 대출금리 상품 낮아졌다며 그거는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만 그렇고요. 아직까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 보편화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어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게 수요가 좀 주춤해진 겁니다. 원래 4.2에서 4.3도 있었는데 4.4, 4.5 얘기가 나오고 게다가 요즘 호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매수세가 주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전세 시장은요, 지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 중에서 전세 비중이 크게 치솟았어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1.3%입니다. 12월 달에 53.3%에서 거의 뭐 7%포인트, 8%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죠. 서울도요, 45.9에서 57.8까지 올라갔어요. 자, 왜 1월 달에 이렇게 전세 신규 계약 비중이 늘어났냐? 간단합니다. 1월부터 전세 대출 평균 금리가 4% 후반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뭐 6% 내외였다가 지금 4% 후반까지 받으니까 이 정도까지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4% 초반이잖아요. 그 영향을 언제부터 받는다? 3월부터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 부동산 전망에서도 저희가 언급드렸던 게 있는데 금리 고점과 전세값 바닥은요 올해 1분기 3월까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 이후에는 금리도 서서히 낮아지는 흐름, 전세 가격도 서서히 높아지는 흐름이 보일 것이라는 거죠. 자, 물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인기 지역에서 전세가율 50% 미만의 속출해요. 예를 들면은 매매 가격 10억인데 전세 가격 4억 5천인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세가율 50%도 안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매매 가격이 끌어내려지면서 전세가율이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보다는 매매 가격은 10억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5억, 5억 5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전세가율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2분기 부동산 시장 운명의 키포인트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이후의 전세 시세에 자 이제 3월부터는 매수자 매도자가 팽팽한 줄다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수자 매도자 모두 심리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전세 시세라는 거죠. 저는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흐름이 4월부터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월 이후 주요 지역의 분양 결과입니다. 자, 먼저 모든 부동산 시장 과열은 분양권으로 시작된다 말씀드렸고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 기존 주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존 주택의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기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3월 한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3월 한국 CPI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기재부나 정부 모두 다 3월 CPI부터는 4%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대한 대로 4%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다면 아마 최종금리는 3.5%가 될 것이고 5%대가 유지된다면 아마 최종금리는 3.75%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한국 CPI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면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5월 달까지 간다면 이제 그렇지 않고 4%대 물가가 아닌 5%대 물가가 3월 CPI에서 나온다면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지표입니다. 본격적인 밀어내기 분양이 시작됩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한테 기회가 쏟아지게 됩니다. 분양 정보는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제일 먼저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또한 변경된 청약제도 등 여러가지 제도 변경 등은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서 모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